다음으로는 의료기관 인정에 대한 어떤 공표라든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정 기준, 인정 유효기간 및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됩니다. 즉,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된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와 인정 등급을 활용해서 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행재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정 공표, 다음 내용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된다. 의료기관 인정 공표해야 되는, 공표를 할 때 들어가야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명칭, 종별, 진료 과목 등 일반 해당.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세요. 다음 내용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파란 색깔로 줄 그어 주시고, 어떤 내용 등을 공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 네 가지 부분 이쪽은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종별, 진료 과목 등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 그다음 인정 등급 및 인정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수준을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러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요청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든지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인정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의료기관 인정의 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제1, 2호, 요 1, 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데 1번,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았을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 인정 또는 인정에 대한 내용 등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1호, 제1항 1호는 요 내용이 되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을 받은 경우, 이 내용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이런 의료기관 평가 인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인정 또는 조건부 인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인정 전담기관 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59조 지도와 명령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즉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리느냐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할 때, 그죠? 필요하거나 또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그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도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빨간 색깔로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밑줄 또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와 명령 어떤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해당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느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죠? 아까는 어떤 경우에 지도와 명령을 내리느냐. 아까 이 부분이었었죠. 우려가 있을 때를 지도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느냐.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누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아까 지도와 명령은 누가 내릴 수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그죠? 그래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의료인이라든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그때 업무를 개시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두 번째,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해당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어떻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시험에 넣은 적 있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이러한 그 지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에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조 병상수급 계획에 대한 수립. 요거 16년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17년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언급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 17년 국시에 출제됐다는 거 표시 한번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련된 기본 시책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잘 배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책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도지사는 앞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병상에 대한 어떤 기본 시책에 따라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수급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어떤 병상 수급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 시도지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러한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이야기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이 기본 시책에 맞도록 맞지 않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게 된다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조정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역시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책에 맞지 않았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되는 그 시도지사와 잘 협의해서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인 수급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한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죠? 역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이러한 기본 시책은 수립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호인력 취업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목적이 뭐죠?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및 간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어디에?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봅시다. 뭐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현황 조사라든지, 그 졸업 예정자 간호 인력에 대한 취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쭉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그죠? 이러한 취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뭐 다음과 같은 것다. 읽어봐 주세요. 시행령 31조 운영 위탁도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요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법인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시켜서 그 업무사항,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이런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서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법인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첫 번째 내용은 다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료법인 개설자라든지 의료인에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명할 수가 있죠. 그 방법적인 부분은 그죠?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켜서 그 업무 사항이라든지 시설 어, 또는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진료기록부 몇 년입니까? 10년, 조산, 간호 5년입니다. 를 보관해야 되죠.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진술을 들어서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서 이야기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정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 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된다. 조사 명령서 부분은 좀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 명령서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보고와 업무 검사 있죠?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요청이죠. 자료 제공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장,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료 제공이라든지 협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공 요청한 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관 회계 기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료기관 회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 요거 별표 하나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시정명령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이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이러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 그죠? 위반 사항을 어떻게 해요? 시정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쭉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빨간 색깔로 줄 그어 주시고 의료기관이 그죠?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요건에 빨간 색깔로 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의료기관장이 또는 또 4조 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위반한 때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 빨간 색깔로 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다는 제가 어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요게 제23조 2항 같은 경우는 전자 업무 기록에 대한 어떤 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15조 제1항은 진료 거부를 했을 때 진료 거부에 대한 위반 사항이고 제16조 제2항은 세탁물 위생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 36조에 대한 이 부분들은 공중보건의사가 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 37조 1항 2항에 대한 부분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있죠. 그 부분이고 요 2항에 대한 부분은 특수 의료 장비. 그다음에 제 41조부터 해당되는 부분 당직 의료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반했을 때고 요게 제 45조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 43조 이 부분은 의료기관 명칭에 대한 어떤 진료 과목에 대한 어떤 위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46조는 환자의 진료 의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제 47조 1항은 병원 감염 예방. 그죠? 병원 감염 예방. 그 다음 58조 4 의료기관 에 대한 인정에 대한 신청. 의료기관 인정에 대한 신청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62조 2항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 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우리가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하나하나씩 찾아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등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 제56조 여기 보시면 제56조 2항 한번 볼까요? 제2항이나 3항을 위해서 그죠? 위반한 때는 56조 제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여기는 지금 58조까지는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조 같은 경우에는요. 의료 광고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2항은 뭐냐면 의료인 등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아까 배웠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고 제 3항은 뭐냐면 요거 169페이지 있습니다. 의료 광고는 다음 내용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즉 방송법에 따른 어떤 TV나 또는 라디오 방송 이런 거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의료 광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의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정정 광고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1조 7 위반 사실 공표 및 정정 광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이 공표 또는 정정 광고를 명할 때 다음 내용의 사안을 고려해서 그죠? 공표 또는 정정 광고의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야 된다. 즉 위반 행위의 내용이라든지 그 정도가 어떻는지에 따라서 또 위반 행위의 기간이라든지 횟수를 우리 고려를 해서 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 위에 따른 이러한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를 명할 때는 법 제57조 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가 되겠죠. 57조 보겠습니다. 57조 2의 2항이니까 여기 보시면 의료 광고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2의 제2항 심의위원회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내용과 같다.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지 이러한 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공표하거나 정정 광고 내용이라든지 횟수 크기 등을 매체 또는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과 저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부터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다른 어떤 조치가 없다면 저희들은 5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정부에서 또 이런 코로나19가 또 어, 만연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그동안 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다음 제64조 개설 허가와 취소부터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볼 수 있을 때까지, 예, 그때 같이 등교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